아이들이 스스로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끔 진도를 맞춰놓고 아이들 믿고 풀어봐라. 그리고 열심히 안 풀면 열심히 풀도록 유도하시는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책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책, 여태까지 저희가 가르쳐봤을 때 효과적인 책, 이런 걸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역사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아이들 가르치면서 좀 잘 된다, 아이들이 배워가는 게 많다 하는 책은 이 책, History of Our World인데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은 많은데요. 여기 이제 Stack and Vaughan을 찾으시면은 여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일반적으로 이 책이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상 주셔야 돼요. 직수입을 하거나 이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사실 쓰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래서 복사해서 많이 주는데 더 이상 이게 제대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교재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이제 비슷하게 이 문장들은 좀 평이한데 뒤에 있는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글쓰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게 괜찮다. 보니까 뭐 문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문제가 괜찮아요. 재밌죠. 그냥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액티비티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뇌가 좀 살아나잖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복사해주고 이제 좀 풀어보긴 하는데 교재로 쓰긴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좀 많이 쓰는 교재가 요겁니다. 요분이 이름이 이제 수잔 와이즈 마우어인데 이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 교육이라든가 영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학교 다니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애들 제대로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가 막 써 있어요.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른들을 위한 역사책도 썼고, 이건 좀 굉장히 제일 이제 기초적인 좀 쉽게 평이하게 써놓은 거고, History of Ancient World라고 하는 책이 또 따로 있고, 책을 여러 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고전을 공부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써놓으셨고,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책이. 물론 자료는 좀 구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러나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이분이 책을 안 써요. 이게 2000년도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소개된 거는 2009년, 2010년 뭐 이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책이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역사책은 이렇게 챕터 형식으로 글로 된 거는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은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4권짜리예요. 이거는 Ancient Time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Ancient Times 됐다가 Medieval Times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Renaissance to Modern Times 하고 Modern Times까지 쫙 가요. 재밌겠네요. 난이도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같다고 봐요, 저는. 문장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하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읽을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역사를 글로써 다가오게끔 만드는. 실력이 좋으시네요, 이분이. 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은 잘 쓴다. 이거랑 비슷한 책 중에 곰브리치가 쓴 Art History의 대가신 분이죠. Art History 101 같은 거 배우면 꼭 그 책 쓰시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 위해서 역사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거는 문장이 어려워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중3인데 영어 좀 한다 하면은 접근할 수 있죠. 문학적으로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책들을 저희 교과서로 쓰나요? 미국에서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교과서로 많이 써요. 근데 교과서가 이런 스타일인데 이 두꺼워요. 그리고 잡다한 게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의 이제 좋은 점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미국 교과서의 특징은 뭐가 굉장히 많아요. 전과라고 아세요? 전과의 느낌이 나요. 역사책이 한 권인데 전 과목을 모아놓은 전과만 해요. 그래서 어깨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 안에서 건질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아이들이 약간 산만하게 공부하게 돼요. 어떤 흐를 갖고 글을 쭉 읽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산만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던져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을 공부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좀 흐려지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렇게 좋다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출판된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공부를 하게 되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계속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걸 쓰게 되죠. 거기서부터 많이 갈린다. 그 교육의 질 자체가. 역사책은 계속 뭐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좋은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책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해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지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독해 교재를 추천해주고 싶으시죠? 두 가지 선택했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의 특징은 이제 문장은 좀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죠. 그런 책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Reading Explorer 시리즈인데요. Reading Expert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요. Reading Explorer 시리즈예요. 파운데이션부터 기초 단계죠.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책을 펴보면 뭐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뒤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오 이게 뭐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어떤 애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풀어요. 그럼 다 틀려요. 그래서 좋은 버릇을 조장하는, 좋은 버릇을 강요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기억하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왔다 갔다 해서 확인하고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크리티컬 띵킹 문제들이 이건 진짜 많이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딩 스킬스라고 있는데 영어에 관한 거예요. 은유라든가 메타포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법 자체, 그쵸? 뭐 조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영어로 읽어가지고 이해를 해서 스스로 풀어야 돼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하면 접근을 내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 책이 짐이 돼요. 진도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의존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 책은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문제 하나마다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 믿고 진도를 좀 제대로 맞춰놓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끔 진도를 맞춰놓고 아이들 믿고 풀어봐라. 그리고 열심히 안 풀면 열심히 풀도록 유도하시는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책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이 시리즈보다. 수업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밌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도 약간 처음엔 그랬어요. 애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믿음을 주고 격려를 하면 제 예상보다 잘해요. 아이들의 실력이 느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으로. 아, 이 책이 참 잘 만들었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 보면은 보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칼라니까. 그렇죠. 읽고 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도 있어요. 속도가 꽤 빨라요. 내레이션이 굉장히 빨라서 보통 이제 중학교 내레이션의 2배 이상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음도 막 다 틀려요. 프랑스 사람이 영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쉬워하진 않는데 또 보면은 풀만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까지 괜찮아요. 근데 비디오 아이들 안 해오려고 하죠. 비디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마디 듣고 제 눈동자를 크게 뜨고 이러는 거 몇 번 하면은 해옵니다. 여기 답지가 없죠? 교재에 답지가 없어요. 뭐 구하는 재주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답지 구하기가. 이건 난이도 상.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구할 수 있을 수준이니까 대형 서점에는 가끔씩 이 답지를 팔기도 하는데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답지가 있어도 주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훌륭하죠. 최대한 이 책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책인데요. Read Up 시리즈예요. 능률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이거랑은 약간 반대예요. 약간 한국 스타일이에요. 지문이 어려워요. 문제는 좀 평이하고.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지문은 쉽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문은 어렵고 문제는 평이한 문제도 많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문이 어려워도 문제 풀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이들 좀 많이 믿는 편이에요. 지문이 어렵지만 문제는 약간 편해하니까 지문을 약 70% 이하면 열심히 하면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좀 놀라죠. 이거 다 맞춰왔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좀 저는 확인을 하죠. 이것도 이제 답지가 없긴 없는데 이거는 좀 답지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긴 했는데 확인했을 때 진짜로 풀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이들이 믿고 맡기면은 이 정도 문제의 답을 다 구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도할 게 괜찮은 게 한 문단 정도 이제 해석 준비해 오라고 하면 네. 이 문장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괜찮고 여기 한 문단 정도 이제 품사 찾아와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문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교육의 가치가 있고 이런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 네. 이게 챕터가 20개인데 주제별로 쫙 나눠져 있어요. 문화, 과학, 경제, 역사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배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문제 풀 때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도 배경 지식 아는 주제 나오면은 그 부분적으로 이해 안 돼도 맥락상 파악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주고 50점 맞았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맞힌 거 어떻게 맞췄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맞췄어?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지문 자체에 대한 어휘라든가 문법, 그 문장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일부를 이용해서 답을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우수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계속 문제를 풀려서 그 능력을 자꾸 키워야겠지만 문제에 이렇게 접근한 그 능력들이 좋다. 그런 건 항상 느낍니다. 배울 게 많죠?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독해는 그 정도면 되겠죠?